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이 채널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항상 감동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곤 했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겪은 황당한 일로 사연을 보내기 위해 방에서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적으며 다시 그날을 생각해 보니 그때 더 크게 한 방 먹였어야 했는데 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 사연을 용기 내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남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어요. 그날도 노랑나게 비치고 사람들의 옷이 두툼해져 갈 때쯤이었네요.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자기가 본 남자 중 제일 잘생기고 스마트하다면서 말이지요. 그런 남자면 본인이 갔지 왜 남을 소개해준대?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친구 유부남 남자친구를 두고 있지 뭐예요. 깜짝 놀라 어디 남자가 없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냐고 당장 정리하라고 노발대발 쳤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아니 남자가 아닌 아저씨를 만난 대가로 그 친구는 돌연 해외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고 거기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지금 대기업 수석 연구원으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한때 잘못된 사랑을 하긴 했지만 스스로 깨닫고 극복해 나간 자랑스러운 친구 중 한 명이에요. 원체 학벌이 좋아서 주변에 부티나는 남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내심 그 친구가 소개하는 남자면 적어도 A급은 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래서 소개팅을 수락했죠. 요새는 소개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카톡으로 일단 사진 먼저 교환하고 마음에 들면 채팅 콜, 메시지로 달짝지근하니 밀당을 좀 즐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파크가 카톡 안에서 튀고 그러면 누가 먼저 이러죠. 전화해도 돼요? 전화는 진지게 해도 됐을 일. 요샌 카톡으로 사랑을 싹 틔우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로 목소리 탐색, 심쿵하면 바로 날짜 정하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좀 아리까리하다. 문자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내지는 소위 홀딱 깬다 싶으면 지금 제가 전화가 들어오네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는 뚜뚜 카톡 알림이 와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사진 주고받으면서 얼굴 괜찮으면 이러면 안 되지만 만사 오케이죠. 그를 만난 건 이런 설레는 시간을 통해서였어요. 밥 뜸들이듯이 카톡으로 마음이 연걸어가던 때여서 그런지 막상 만나기로 한 당일엔 아무것도 못하겠고 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화장을 몇 번이나 고쳤는지 몰라요. 의상도 첫 소개팅 날을 위해 백화점에서 멋들어진 코트 한 벌을 사서 빨간 하이힐에 신고 나갔지요. 다소 옛날 감성으로 물씬 풍겨주면서요. 약속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먼저 온 거 있죠? 잠시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누가 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완전 옛날 감성이네 하며 속으로 배시시 웃음이 났어요. 남자도 보아하니 새 옷에 새 구두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둘이 맞선 같은 분위기를 냈지 뭐예요. 그날 우리는 주당들답게 1차 곱창집 소주 데이트를 시작으로 신촌 대학가 닭갈비촌, 마포 전골목, 남산 워커힐 칵테일까지 4차를 찍은 후 이유는 상상에 맡기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찐한 첫 데이트로 마치 1년은 사귄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귀는 내내 이렇게까지 잘 맞는다고 할 정도로 대화의 폭이나 관심사나 어쩜 그리도 한 방향으로 틀어짐 없이 잘 맞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여행은 또 얼마나 갈게요. 둘 다 캠핑을 좋아해서 야생 캠핑도 많이 하고 차에서 자는 차박도 하고 정말 둘이 재미지게 놀았어요. 남자친구 해주려고 양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저는 섭렵했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욕망이 마구 솟구치더군요.
제가 조리사 자격증이라니. 참고로 전 집에서 주방에 들어가면 똥손이라고 엄마가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딸 취급을 받았더랬죠. 그런 제가 요리를 척척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 배신당했다고, 딸 자식 키워봐야 남의 자식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고 서운함을 팡팡 내뿜으셨답니다. 저라도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사랑은 사람의 속성을 바꾸어 놓는 강인한 힘이 있어요. 아주 딴 사람으로요. 그 산증인이 저라고 저희 가족들은 좋아하면서도 신기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5년간을 붙어 다니며 너 없인 안 돼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너만 없었으면 이 된 건 약혼후였어요. 5년을 사귀었으니 제 혼기도 찼고 양가에서 결혼을 전제로 이제 생각하라는 분부도 떨어졌고요. 결혼 전에 약혼을 원했던 건 남자 쪽 집안에서 먼저였어요. 요즘 세상에 약혼을 먼저 하길 바라는 곳도 있구나 싶었지요. 부모님이 그랬으면 한다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약혼식에 들어가는 돈이 개인적으로 아깝긴 했지만 인생 한 번인데 남들이 해보는 거 한번 다 해보고 행복해보자 해서 적금은 하나씩 따다다 순차적으로 깨 나갔죠. 남자 쪽 부모님들은 약혼 준비는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러 집에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요. 제가 뻔히 회사에 다니는 걸 아시는데 평일 낮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 해서 그 아까운 연차를 쓰면서 갔더랬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전원마을입니다. 돌계단으로 현관까지 이어진 분위기가 품위 있고 좋았어요. 조그마한 앞들도 있고 잔디도 깔아놓았더라고요. 속으로 남자 잘 만난 것 같은데 하면서 내부는 어떨까 하며 기대감이 마구 솟았습니다. 현관에 다다르자 맛있는 냄새가 스멀스멀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머님이 음식 하셨나 보다 하며 마음 설레며 들어갔죠. 그런데 입구부터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이삿짐 포장해 놓은 줄 알았을 정도였어요. 이게 다 뭐냐고 물어볼 겨를도 없이 남자 쪽 부모님이 저를 버선발로 반겨주셨죠. 아유, 어서와, 혜린아. 넌 오늘도 어쩜 그렇게 예쁘니? 우아한 어머님의 목소리가 저를 한껏 긴장되게 했답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살이 빠지셔도 참 보기 좋게 빠지셨어요. 이 연세에 이 정도 몸매 가지신 분 많지 않아요. 피부도 엄청 고우세요. 엄마에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부가 줄줄 제 입에서 방언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니? 들어와, 꽃게탕 해놨어. 어머, 정말요? 어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꽃게탕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돌고래 소리에 꽃게탕이라뇨. 참고로 저는 갑각류는 귀찮아서 안 먹거든요. 우두둑 일단 깨물고 뱉고 발라내는 게 보통 일이어야 말이죠. 오늘 날 제대로 잡혔습니다. 식사를 코로 하는지 입으로 하는지, 내가 개 껍질을 뜯는 건지 꽃게가 나를 뜯는 건지. 다 먹고 나니 제 앞에 물티슈가 엄청 쌓였어요. 누군들 한마디 했을 광경이었긴 했는데 그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어서 그런지 귀에 콱 내려 꽂더라고요. 어머, 혜린이는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주는 거 죄다 물티슈 사야겠네? 말이 됩니까? 이게 낭비 심하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다면 그냥 티슈 많이 썼네 하면 될 걸 말이에요. 아무튼 얼레벌레 분위기 속에 넘어갔어요. 잠시 후 티타임을 가졌죠. 사과에 포크를 콕 하나 찝어 시키지도 않은 무릎 자세로 몽종처럼 어머님을 향해 이랬습니다. 어머님, 사과 드세요. 그러면 어머님은 저를 강아지 보듯 쳐다보시곤 머리 쓰다듬을 하사하시죠. 어쩜 살갑기도 하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전형적인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모습이에요.
그나마 우리들의 오글거리는 평화가 깨진 건 어머님으로부터였습니다. 혜린아, 너 혼수 사지 마라. 왜요, 어머니? 아, 영수 자취방 물건들 아직 다 쓸만하잖니. 그거 쓰면 되지 못하러. 엄마, 내 자취방 와서 물건 뒤졌어? 얜 또 왜 엉뚱한 소리야.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애미도 있어? 척하면 척이지. 엄마는 좀 과도해. 이젠 좀 관심을 끊어주시는 게 어떠우? 애미가 아들한테 관심 끊으면 죽으란 소리지. 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혜린아, 엄마 말대로 해. 아, 그렇죠. 돈도 안 들고 좋긴 한데, 그래도 어머니, 침대며 냉장고며 세탁기며, 왜 여자들의 로망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혼수 준비하는 그런 재미도 마구 느껴보고 싶긴 한데, 그렇긴 하겠구나. 엄마가 그쪽으로는 생각이 짧았네. 미안. 아니에요, 어머님. 제 생각해서 하신 소린데요, 뭘. 그래서 말인데, 아, 이때 끝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제가 자리를 뜨거나요. 그래서 말인데, 혼수, 너 할 거면 내가 추천하는 회사 거로 해라. 한참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이 추천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겠거니와, 거기가 혼수 전문인지는 더더욱 모르겠거니와, 그럼에도 예비 시어머니의 어명 같은 이 소리를 따라야 하는 이 분위기에 저는 점점 몸이 굳어갔더랬죠. 어머님이 추천하는 회사요? 저희 혼수를 벌써 알아보신 거예요? 어딘데요? 기다려봐. 그러더니 현관 쪽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아유, 무거워. 허리 나갈 뻔했네. 영수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들어. 눈앞에 당도한 물건은 아까 이 집에 들어올 때 초입부터 줄줄이 이삿짐처럼 들어찬 박스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기 제품이 정말 좋거든. 이건 세라믹 온수매트. 이건 여자들 아랫배 자궁 따뜻하게 데워주는 적외선 램프. 이건 피부 관리해주는 자동 필러. 새댁이 피부가 중요하잖니. 저는 웬 보험 판매 아주머니가 오신 줄 알았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180도 달라지더니 세일즈 여왕 톤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 제품들을 다 사신 거예요? 이게 성구매하면 할인해주고 또 사람도 소개하고 하면 캐시백으로 돈 돌려주는 데야. 캐시백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느 회사인데요? 암땡땡이라고 엄청 큰 대기업인데다가 세계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 소개해서 제품 많이 캐시백 받은 사람은 등급제도 있어. 사람 소개, 제품, 캐시백, 등급제. 머릿속에 하나가 떠올라 버렸습니다. 바로 다단계. 어머님, 이거 혹시 다단계 제품 아니에요? 아유, 얘는 무슨 다단계가 언제적 말이야. 네트워크 인적 판매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경영에서 얼마나 유명한 단어인데 그게 다단계지 뭐예요. 이 제품들 다 강매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면 되지. 무슨 강매. 내가 그렇게 어수룩해 보이니?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혹여라도 누구한테 강매당하셨나 걱정돼서요. 아니야, 그런 거. 그렇게 딱 잘라 말하시더니 획 돌아서 방으로 쿵 가시는 거예요. 자기야, 어머님 지금 화나신 거지? 좀 그런 듯하다. 근데 이게 다단계 맞잖아. 다단계가 뭐 어때서 그래. 제품 좋기만 하구만. 어라? 이 남자도 혹시?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쁘다는 얘기를 않고 은근히 제품을 옹호하더라고요. 뭐야, 자기 이 제품이랑 관련 있어? 왜 엄한 사람한테 불똥이 튀어. 다단계 그거 아직까지 위험해. 집 곳곳에 쌓인 물건들이 다 그 회사 거 아니야? 이거 엄연한 강매라고. 강매는 안 되는 거 알지? 야,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사랑방 역할도 하고 또래 친구들도 있으시니까 간 김에 물건까지 좋으니까 사셨다더라. 넘겨짚지 마. 영 찝찝했습니다. 그제야 집을 한번 쭉 훑으니 곳곳이 상자로 쌓여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꼭 부업 상자들인 것처럼요. 딱 봐도 뭔가 상시적이지 않은 소비품들인데 그걸 예비 남편이나 예비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니까 뭔가 제가 걸려드는 느낌이 오히려 드는 거 있죠.
머리가 잠시 아찔해질 무렵 잠시 뒤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음, 어머님, 혹시 아까 제 말씀 때문에 언짢으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이 뭐 언짢긴 물건이 좀 많긴 하지. 다 쓸모있고 좋은 거야. 아, 네, 뭐. 그럼 너 이건 어떠냐? 그래도 뭐 네가 굳이 혼수를 하겠다면 예단이랑 혼수 내가 파는 보험으로 대체하면 안 될까나?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보험이라, 보험이라. 보험 판매를 하시는구나. 제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하튼 대답은 했어야 하니까. 보험이요? 응, 보험. 너희 이세도 갖고 하면 미래 준비할 일 많아질 거야. 거기에 양가 부모님 건강도 챙겨드려야지. 또 당사자들의 건강도 챙겨야지. 집장만을 위한 준비도 해야지. 노후 준비는 30대에 미리미리 복리 효과가 두둑해요. 이거 팜플렛. 제 앞에 팜플렛이 착착착 순서대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봐라. 이건 30세 납입 시작으로 100세 보장, 치아 임플란트 레진 금리, 치아 미백 치료까지 미용 시술도 되고 만기 시 100% 환급 보장. 순간 케이블 TV에서 줄줄이 나오는 치과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또 이건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비 5천만 원, 일시 지급. 입원비 약간일 기준 30일부터 하루 7만 원 보장. 어느 지점부터 시어머니 소리가 멍멍하게 들리는 게 입모양만 빠르게 보였어요. 블랙홀 같았습니다. 김혜린, 정신 차려. 너 이러다 강매당하겠어. 어서 일어나. 탈출해.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곤 어머니, 저 약속이 생겼어요. 이러고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이, 예비 사모님. 사모님은 무슨. 왜 이러실까, 절친의 목소리가. 오늘 예비시댁 잘 다녀왔냐? 왜? 막상 가보니 사기였어? 꼬라지가 별로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전할 태세구나. 친구는 장난에 도취돼 제가 무슨 소리를 할지 전혀 예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 강매당할 뻔했어. 강매? 어디서? 누가 찾아왔었어? 바로 우리 시어머님. 시어머님 전업주부시라며. 뭐 파셔?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야. 우와, 결혼 반지? 아니, 시어머니 말이야. 시어머님이 다이아몬드라니 그것이 뭔 얘기일까? 너 네트워크 인적 판매라고 들어봤냐? 아, 다단계? 세련되게 그렇게들 부르나 본데 그게 다단계야. 어머, 너희 시엄마 그거 해? 그거 다이아몬드셔. 일났네. 너 혼수 그걸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역시 넌 베프야. 그렇지 않아도 혼수 그 자리에서 싸그리 강매당할 뻔했다. 야, 어쩌냐. 너 올가미에 걸려든 것 같다. 와, 내가 중학교 때 다단계 파는 집애랑 짝꿍 돼가지고 걔 집에 놀러 갔다가 내가 그 풍경을 알아. 그 종이 박스가 엄청 많아. 다단계 하고 써있어. 근데 그 집을 딱 갔는데 다단계 하고 입구부터 느낌이 팍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단계 아니냐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네트워크 인적 판매라나. 그러면서 나한테 혼수를 그걸로 사래잖아.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뭘 했어? 싫다 잘 얘기했지. 그랬더니 혼수랑 예단할 거면 자기 보험으로 대체해달래. 그러시면서 본인이 파는 보험 팜플렛을 쭉 까는 거야 내 앞에. 와, 세다. 판매왕 아니야?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달의 판매왕. 아우, 황급히 탈출했어. 말도 마야. 막강한데 어쩌려고? 왠지 이게 시작일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나도 그래 보인다. 먹잇감 절대 놓지 않지. 이게 웬 횡재야? 현금 쥐고 있겠다. 물건 필요하겠다. 딱 너네 타겟. 정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영수 씨 말이야. 다단계 멤버 같아. 숨어있는 다단계 무린 고수였던 거야? 야, 농담이 나와 지금? 그렇잖아. 여태 너랑 5년을 사귀면서 다단계 근처 소리나 들어봤냐? 어떻게 정체를 숨기고 있었지? 팔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을 것 같은데 혹시 이날을 기다린 거 아니야? 이른바
5년간의 큰 공사 작업. 소설을 써라. 영수 씨는 부모님한테 포섭당한 것 같아. 야, 근데 다단계 말 들어보니까 제품은 좋대.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야, 제품이 좋은들 그렇게 강매하는 회사면 가족들이 줄줄이 그걸 사겠고, 그럼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또 얼마나 헛된 짓을 할 거야. 그건 그래.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좀 더 명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유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예비 남편 역시 깊숙이 빠져 있는 게 그때 보였거든요. 가족 무리에 있으니까 특징이 확 남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있을 때와는 딴판으로요. 친구 말처럼 타깃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대차 대조표를 쓰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지를 엄밀히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다단계에 5년간의 사랑이 무너질 소냐 싶은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단계의 저희 집 곳곳이 물건 더미로 쌓이고 급기야 친정 식구들한테까지 강매를 시키고 급기야 제 친구들한테까지 달려가는 제 모습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혼수를 보험으로 대체해달라는 건 뭐랄까요? 비정상적인 그 절박한 생각이랄까요? 그건 다 어디서 비롯됐을까? 고민이 깊어져만 갔더랬죠. 아까부터 울려대던 예비 남편 전화를 받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고, 저는 회사 근처에 독립해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누구세요? 응, 나다, 혜리나. 예비 시아버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여기까지요. 연락을 하시죠.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지나는 길에 들렸다. 네, 어서 들어오셔요. 개인적으로 아버님은 점잖으시고 말할 때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한 어른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방문이시긴 하지만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날 약속 있다는 핑계로 황급히 나왔던 게 어딘지 죄송했고요. 모시고 들어와서 차를 내고 아버님과 함께 마시며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응, 너 저번에 우리 집 왔다가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랬지? 아, 들으셨어요? 그래, 영수한테 듣고 내가 얼마나 네 예비 시어머니 야단쳤는지 몰라. 네가 이해해라. 아, 뭘요? 아닙니다, 아버님. 그래, 혼수는 잘 준비가 돼가니? 혼수요? 순간 불길했습니다. 그때도 혼수 얘기가 시작이었는데, 설마는 늘 절 배신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다 정수기를 놓지 않니? 네, 그렇죠. 수돗물 끓여 먹기 불안하고 생수도 떨어질 때 있으니까요. 그렇지. 정수기는 필수품이지 요즘 세상에. 깨끗한 물이 건강의 근본이야. 그리고 방한용품은 어떻게 할 거니? 방한용품요? 어떤? 왜 그 뭐냐? 온풍기, 전기매트 뭐 이런 거. 아버님 손이 양반다리한 자신의 발목을 툭툭 치며 점점 묘하게 저를 간보는 자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요즘 보일러 때니까 굳이 뭐 필요했나 싶어요. 그리고 필요해도 제가 다 백화점에서 알아서 살 거예요. 어느샌가 전 나름의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 네? 백화점 갈 필요 없다고. 내가 좋은 회사 제품 소개시켜 줄게. 정수기며 거기서 사라. 햇떠가 돌 것만 같더군요. 눈이 질끈 감겨졌어요. 아버님은 어느 회사 소속이세요? 난 네 시어머니랑은 파가 달라. 우린 합리적인 시스템이야. 네가 물건을 사잖니? 나도 먹고 너한테도 인센티브가 떨어져요. 근데 네 어머니 쪽은 물건 판 사람이 다 먹는 구조야. 그러니 나랑은 질적으로 급이 달라. 아버님도 그럼 다단계 하시는 거예요? 에헤이, 네트워크 인적 판매라고 그날 알려줬다면서. 아, 역시나 하시는구나. 아버님, 저 머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머리가? 예. 여기 제품 중엔 여자들 빈혈 두통기에 좋은 상어 스쿠알렌이 있어. 아이, 네네.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젊은 애가 벌써 걱정된다. 꼭 연락해라. 팜플렛 여기다 두고 가마. 네네,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면 저희 결혼은 저 멀리 물 건너 갔지요. 아버님은 전략을 달리해서 일부러 시간을 두고 절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비 시어머님이 저한테 선수 칠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족과 무슨 연을 맺고 백년해로 합니까? 저는 그 길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파토내기로. 물론 저희 집에선 난리가 났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엄마는 흰자를 희번덕거리시면서 상놈의 집안이라고 입에서 불기둥을 내뿜으셨답니다. 제 통장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간신히 불기둥이 소화되었고요. 파경 소식을 일방적으로 그쪽에 알렸어요. 5년간 만나온 사랑이 이런 데서 꺾이는구나. 무척 씁쓸했습니다. 많이 울었지요, 부모님 몰래. 내가 너무 속이 좁아 헤아리지 못하는 건가? 그 사람은 다를 수도 있지 않나? 하면서 자문자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보여준 행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상식 밖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름답게 장식되어야 할 결혼준비 과정에서 강매를 못 씌워서 애걸복걸 안달을 내셨잖아요. 약혼도 그쪽 부모님이 권해서 했던 건데 생각해보면 이러려고 그랬나 싶어요. 파경 소식에 불이 나게 그쪽 집안 식구들이 절 보자고 쫓아왔습니다. 혜리나 파경이라니 우리가 너한테 뭐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니? 아니요. 어머님 그냥 가치관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니네 5년을 만났어. 이제와 가치관이라니. 사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자기네 회사 제품으로 혼수 꿀이라고 한 것부터 저는 서로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여기서만 그칠 것 같지도 않다고 판단됐고요. 아휴, 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니? 여보, 당신 도대체 얼마짜리를 혜린이한테 들이밀었던 거야? 엄한 사람 잡지 마. 내가 추천했던 정수기는 20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는 당신은 세라믹 매트 옥 들었다고 속여서 500 부르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좋은 매트인데 모르면 가만 계시구려. 혜린아, 다시 생각해라. 더 싸고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으니 내가 특별히 마진 한 푼도 없이 원가에 줄게. 어머니! 왜? 저 이 결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못 해먹겠어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또다시 저는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 사과하며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5년 사귀었으니 마무리는 잘하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싶어 나갔는데 그날 자기 엄마 아빠를 대동하고 나왔더라고요. 맙소사. 전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결혼하려던 내 가족이 되려던 사람들이 아닌 3인조 다단계 강매단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입을 떼기 전에 제가 바로 먼저 선수를 치고 들어갔습니다. 영수 씨 잘 들어.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30평 아파트 해오고 우리 부모님 시골집 앞마당 잔디 싹 깔고 소나무 집 둘러서 쭉 심고 한 달에 용돈 200씩 보내드리고 내 남동생 외제차로 바꿔주고 혼인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고 서약서 써서 공증받으면 같이 살아줄게. 일순 정적이 흐르고 셋은 눈만 껌뻑껌뻑하며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꿀먹은 벙어리들처럼요. 어렵죠? 곤란하죠? 혼수품 강매에 예단 대신 뭐 보험을 가입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혼수품을 다단계 물건으로 해요. 그래도 영수씨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혼수 그렇게 해올 테니 내가 말한 거 다 해줘. 예, 그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이. 네,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결혼 안 해요. 절대 안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쌍욕을 한 보따리 늘어놓아도 모자란 판인 거 아시죠? 그럼 이만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전화기에 그들의 이름이 찍힌 날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떨궈낸 것이죠. 그들은 어디 가서 지금 또 강매 사기를 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다시 돌아온 솔로로 1년 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베프도 여전히 제 곁에 있고, 가족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요. 다만, 사랑이 떠나간 것이 가슴이 좀 아프고, 아직은 그래요. 그래도 그와의 추억과 기억은 강매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시간 속에 사람이 아련해지는 거리가 되면 나빴던 것과 좋았던 것 중 좋았던 것으로 몰들어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 건강한 삶을 정신적으로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그늘에 있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한 점도 떠올라요. 저 역시 그릇이 작은 미성숙한 인생이라 그를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 않나 되돌아본 적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부모님 품에 던져놓고 온 기분이 들었달까요? 잘 지내겠죠 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